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의 밑줄을 그을게요. 성취 기준은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인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 모두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적어주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가 y는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부터 직접 그리긴 좀 어려워가지고 무엇을 이용하냐면 자, 몇 개의 함수값을 이용합니다. 자, 함수값. 그러면 그 점을 지나겠죠. x에 대한 y값을 구한 다음에 그 좌표에 직교좌표 점을 찍게 되면 그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을 보면요. y는 x의 제곱에서 x의 값에 정해지는 y값.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9가 되겠죠? 4가 되겠고 0이 되겠고 1, 4, 9. 어때요? 이게 딱 적기만 해도 대칭되는 게 보이죠? 0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됩니다. 그죠? 좌변과 우변이 서로 대칭돼요. 1과 1이 같고요. 그 다음에 4와 4가 같고요. 그 다음에 9와 9가 같습니다. 이게 대칭이라고요.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이거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순서쌍이라는 거는 직교좌표에 점을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쌍으로 표현해서 점을 찍어보면 점을 찍어볼까요? 먼저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좀 속이 비게 찍었는데 여러분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일 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4가 됩니다. 그리고 3일 때 9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점을 지나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 아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굵게 해서 이렇게 굵게 해서요.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값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x의 값 사이의 간격을 점점 더 좁게 할수록 2의 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했는데 지금 1의 간격이잖아요. 1만큼 간격을 벌어졌는데 이걸 만약에 0.5로 줄이게 되면 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찍히겠고 0.1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점들이 근접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실제 여기 순서쌍을 찾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 이때 그림 1은 아까 맨 처음에 찍었던 거고요. 그럼 듬성듬성하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실수라는 거는 연속입니다. 여기서 자,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연속된 수잖아요. 그죠? 0, 1, 2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된 수입니다. 그러므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간격을 좀 더 줄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0.3마다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좀 더 포물선의 윤곽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어때요? 완전히 포물선이 됐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게 바로 이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나서 이 그래프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되는 게 보이죠. 이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y축으로 종이를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 포개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들은 밑줄 그어놓고요. 여러분 요 그래프는 꼭 요 노트에다 한번 적어주세요. 노트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요 성질들은 좀 노트에다 필기를 해주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요 음의 방향에서요. 음의 방향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어때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y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인데 실제 x의 값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함수값 y 값들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상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요 네모 안에 있는데요. 네모 별표를 해두시고 꼭 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 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곡선이다. 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 요 표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이 표를 어차피 적을 거니까. 두 번째는 y축의 대칭이다라고. 그렇죠? y축 대칭이죠. 세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감소 구간이라고 불러요.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합니다. x의 값은 증가, 양의 방향으로 갈 때 y 값도 어때요? 증가하죠.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다. 자,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이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 페이지에 그 이유를 묻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때 설명을 할게요. 참고에서는 y축의 대칭인 곡선은 y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이 대칭인 곡선의 특징이에요. 대칭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선대칭의 경우는 선으로 접는 겁니다.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경우 이걸 대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로 왔을 때 요 의사소통까지만 해볼게요. 방금 전에 마지막 성질에서 요거 있죠. 5번, 4번인가요? 원점을 주제로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 위에 있다는데 이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이차 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다. 그죠?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위에 있죠. 자, 그런데 이유가 뭘까? 그 까닭인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y는 x의 제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x가 x도 실수, y도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란 얘기는 실수의 성질을 따르겠죠. 그죠? 실수란 얘기는 실수의 성질을 따른다는 건데 실수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자,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이게 성질이죠. 그죠? 실수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값 당연히 y값도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y값이 함수값인데 자, 좌표축에서 이쪽이 y값에 대해서 양의 방향 아닙니까? 가지고 너무 굵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예,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파란색. 요 y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함수값이 양수란, 즉 y가 양수란 얘기는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 x축의 위쪽, 여기가 양수의 양수. 즉 y가 0보다 큰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y는 x의 제곱은 모든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집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